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사업에 분담금 일부를 냈습니다. 한국에 주어야 할 금액 중 일부인 600만 달러, 약 94억 원 정도를 낸 겁니다. 무함마드 헤린드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얼마 전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최초 비행 성공 기념 행사에 참석해 미납금 납부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보낸 돈은 2,27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연체된 규모만 8천억 원 이상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분담금을 내지 않았지만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경남 사천 본사에 인도네시아 기술진과 조종사 30여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왜 갑자기 없는 돈을 부랴부랴 마련해 조금이지만 분담금을 낸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압박이 인도네시아를 움직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사장이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 인도 디펜스 2022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의 수도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하여 대놓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체납 문제가 2-3년 후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KF-21에 대한 기술 이전, 시제기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경공격기와 차세대 전투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2022는 40개국 86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동남아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카이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군 수뇌부와의 연쇄 면담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의 잠재 신규 소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각국의 공군 노후 훈련기 겸 경공격기 대체를 위한 훌륭한 대안으로 한국이 개발한 FA-50을 강력히 홍보했는데 FA-50 경공격기는 이미 폴란드 수출을 통해 경쟁력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는 FA-50을 자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 사업의 유력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 FA-50 PH의 성능 개량과 추가 도입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와도 40여 대에 달하는 호크 훈련기 겸 경공격기 대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인도 디펜스 2022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정글 지역이 많은 동남아시아 특성을 고려해 수리온 및 소형 무장 헬기 LAH에 대한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은 수리온 및 소형 무장 헬기에 공중 급유 기능을 장착해 항속거리를 증가시켰으며 무장도 대폭 강화해 차세대 경공격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는데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자체 개발한 전투기의 결과물이 수준 미달로 밝혀지자 부랴부랴 한국에 돈을 입금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는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의 모겁을 공개했는데요. 보고 계신 장면은 인도네시아 PT 인포글로벌사가 공개한 4.5세대 쌍발 전투기 I-22 시카탄 모겁의 모습입니다. 트윈 엔진, 단좌형, 복좌형의 멀티롤 전투기로 대략 20년 전쯤 내놓은 KF-X 초안이었던 카나드형을 닮았다는 반응이 나오자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자체 개발 사업은 이미 망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엔지니어들이 모겁 아래에서 옹기종기 더위를 피하는 사진까지 찍혀 이게 장난감인지 차세대 전투기인지 의구심이 들 지경인데요. 또한 이번 모겁을 공개하면서 언제까지 개발하겠다는 기본적인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즉 현재 인도네시아의 기술로는 전투기 모형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2호기의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습니다. 얼마 전 KF-21 시제 2호기는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최초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약 35분간 창공을 누비면서 각종 비행 성능을 시험했습니다. 지난 7월 1호기의 초도 시험 비행 성공에 이어 2호기까지 무사히 이착륙하면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러니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더욱더 붙잡아야만 했던 겁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엄청난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KF-21 보라매가 세계적인 항공우주 전문 매체인 미국 에비에이션 위크 연례 시상식에서 전투기로서는 유일하게 방위산업 부문을 수상한 겁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1916년 미국에서 창간된 항공우주 전문지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올해 방위산업 분야 시상자로는 카이의 KF-21 보라매 외에 미 고등연구계획국과 시콜스키사가 공동 개발한 자율형 블랙호크 헬기
아프간 난민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미 공중기동사령부 등이 꼽혔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앞다투어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정세는 중국과 점점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 긴밀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방위산업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의 대통령 마르코스 주니어는 미국 보잉사의 CH-47 치누크 헬리콥터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정권이 미군과 합동 훈련을 중단하고 중국산 무기를 사려 했던 것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필리핀과 중국의 오랜 갈등이 터져나왔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필리핀은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아시아에서 국방 예산을 가장 많이 증액한 국가였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최근 미국과 합동훈련을 확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어느 한 축에 치우치지 않는 비동맹 노선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중국이었습니다. 중국과 나투나 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에 밀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투나 제도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며 선포한 경계선인 구단선 부근에 있는 제도인데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중국에 경고를 날리는 차원에서 직접 나투나 제도를 방문하기도 했고 나투나 제도에 군함도 여러 차례 파견했습니다. 중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국가들과 벌이는 영유권 분쟁으로 동남아에서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무기 증액을 늘리게 만들었고 결국 한국산 무기는 더 주목받는 상황이 됐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를 들여올 수 없고 미국의 무기는 구입도 쉽지 않으며 비싸고 납품이 오래 걸립니다. 결국 중국 견제가 급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한국산 무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과의 협력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인도네시아는 부랴부랴 분담금의 일부라도 마련해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이어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도네시아가 내야 할 분담금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국방력이 한국산 무기들로 강화되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싶지 않다면 인도네시아는 하루빨리 분담금을 모두 납부하여 신뢰관계부터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